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구내염으로 고통받는 기념,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아 알보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보칠을 단순히 입 헐었을 때 바르는 아픈 약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알보칠은 성분과 작동 방식 등 모든 것이 타협 없는 상남자 스타일의 화학 무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간 아플 고통을 한 번에 몰아서 받고 급속 치유된다고 소문난 기적의 명약 알보칠입니다. 알보칠이라는 이름이 뭔가를 줄임말인가, 외래어인가, 잠깐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알보칠은 그냥 영어 브랜드명 자체입니다. 심지어 구내염 치료제도 아니었고 처음 개발 단계에서는 부인병 중 하나인 질염 치료나 항문 치액 치료용 좌약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영어로 쓰인 것을 보다시피 엘보틸입니다. 별 뜻은 없는 듯 합니다. 엘보틸이 일본으로 먼저 도입되면서 아르보치로라는 제품명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며 자연스럽게 알보칠이라고 명칭이 굳어졌습니다. 제품명이니 굳이 엘보틸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 나가서 알보칠이라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피향이 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유쾌한 맛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슨 화학 성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겠죠. 알보칠의 주성분은 폴리크레줄렌이라는 물질입니다. 폴리가 붙어있듯 같은 구조의 단량체들이 여럿 연결된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물질을 살펴보자면 이제껏 자주 봤던 벤젠고리에 알코올의 핵심인 하이드록실 작용기가 연결된 페놀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탄소가 하나 추가로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페놀에 탄소가 하나 더 붙는 물질은 크레솔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갖습니다. 지금 보이는 크레솔은 폴리크레줄렌의 구조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구조들의 위치에 따라 더 자세한 구분이 만들어지는데 각각 오소, 메타, 파라입니다. 이 중 메타크레졸이 폴리크레줄린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의 황과 세 개의 산소 그리고 하나의 수소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붙어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황산이나 아황산 등에서 자주 보이던 모습인 만큼 이 작용기는 설폰산이라 불리는 구조입니다. 메타크레졸에 설폰산이 붙어 있으니 폴리크레졸렌의 단위체는 메타크레졸 설폰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폰산이 이름부터 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폴리크레졸린이 산성 물질이 아닐까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산성도는 pH라는 기준으로 흔히 산성과 중성 염기성을 구분합니다. pH의 H는 수소 양이온의 농도를 의미하며 P는 마이너스 로그 처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pH 3 정도인 탄산음료는 실제로 수소 양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이며 달걀 흰자는 pH 9의 약염기성으로 수소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입니다. 이 둘은 크기에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이 아닌 일상적인 물질이지만 이들 사이의 수소 양이온 농도는 무려 100만 배나 차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외에도 수소 양이온이 화합물에서 얼마나 잘 떨어져 나오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산해리상수 Ka와 그 로그 값인 pKa도 있습니다. 결국 Ka가 클수록 수소 양이온이 잘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이며 pKa가 작을수록 더 높은 산성을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물의 경우 pKa가 14.00이며 강산인 황산은 마이너스 3, 염산은 마이너스 7 수준입니다. 알보칠 구조에 포함된 페놀의 pKa는 9.98입니다. 물보다는 강한 산입니다. 메타크레솔은 10.1입니다. 페놀과 큰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알보칠은 메타크레졸 설폰산은 약 0.53의 pKa를 가지며 폴리크레졸렌은 0 이하입니다. 결론은 알보칠은 꽤나 강한 산성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성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산의 화학에서 살펴봤듯 화학 화상이 발생합니다. 화상이면 피부에 더 큰 손상이 갈 텐데 왜 이런 위험한 물질을 사용할까요? 바로 알보칠의 작동 메커니즘이 김성모식 지혈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작 만화를 만들고 계시는 김성모 화백이 맞습니다. 팔이 절단되어 응급처치를 하는데 불로 환부를 지지고 돌바닥에 비벼 지혈합니다. 사실 맞는 말인 듯도 하면서 조금 과격한 것 같기도 하죠. 과정이 어떻든 세균이 유입되거나 추가적인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노출된 환부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기는 것은 낫는 과정이자 닿으면 따가운 노출 조직을 죽은 세포 덩어리로 막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내염에도 일종의 딱지를 만들어 조직과 분리시켜준다면 안 아프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알보칠의 원리입니다. 조직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는 세포를 상피세포라 부릅니다. 피부나 점막, 내장기관 등 부위에 따라 표면의 성질과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상피세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중 원기둥 모양으로 이루어진 원주상피는 위, 창자, 자궁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납작하게 퍼져 있는 편평상피는 구강, 식도, 항문, 질의 점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폴리크레술레는 편평상피보다 원주상피에 대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강산성 물질의 효과가 좋은 것이 꼭 최선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점막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구내염이나 질염, 항문 점막 염증과 같은 피부 조직의 손상, 세균 감염, 그리고 염증 작용과 세포 괴사입니다. 이 경우 편평상피의 손상 부분에만 강산에 의한 화학 화상을 살짝 일으켜 통증을 못 느끼는 죽은 세포 덩어리인 딱지로 변화시킵니다. 딱지 아래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활발하게 치료와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말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세포는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과 잘 뒤섞이며 함께 있기 좋아하는 친수성 물질인 인산, 그리고 물에 섞이지 않는 지질 성분이 연결된 분자가 두 겹의 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산의 머리 부분이 친수성인 이유는 그림에서 보이듯 음전하를 띠기 때문입니다. 음전하를 갖는 부분이 세포의 겉과 안쪽 표면을 이루고 있으니 일반적인 세포는 표면이 음전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놀이나 크레솔, 폴리크레술렌 모두 음이온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들은 알보칠이 닿아도 음전하끼리 서로 밀어내서 크게 접촉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농도로 오랜 시간 닿으면 화학 화상을 입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세균 등의 감염으로 염증과 조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세포 표면 구조가 무너지며 내부 물질들이 새어나와 표면이 양전하로 변화합니다. 이제 알보칠의 폴리크레술레는 세포에 다가가 달라붙을 수 있으며 강력한 화학 화상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지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살균과 소독도 완료됩니다. 피부 상처보다 세균 감염이 더 위험한 만큼 그 문제를 봉쇄해버리는 셈입니다. 하나 중요한 점은 폴리크레술렌이 괴사 조직만 공격할 듯하지만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긴 받아서 많은 양이 오래 닿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과 대충 바르다 치아에 닿게 되면 강산과 치아의 화학 반응으로 이가 부식되거나 착색될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해서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남자 스타일로 알보칠로 가글을 하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가 완전히 난리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효과적이지만 고통스럽다는 알보칠의 악명에 겁먹고 다른 종류의 구내염 연고를 알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아실 듯합니다. 그렇다 해서 성분이 알보칠과 같은데 농도나 형태만 더 가볍게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가글로 치료하는 아프니 벤큐액의 경우 다이클로페낙이 핵심입니다. 2,2,6 다이클로로 아닐리노 페닐 아세틱 애시드의 핵심 단어 부분만을 모아서 자연스럽게 다이클로페낙이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통증 감소와 치료 모두에 작용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오라메딘은 트라이암시놀론 아세토나이트라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합니다. 오라메딘은 스테로이드 약물이기 때문에 구내염이 낫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바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사용해도 낫지 않는다면 꼭 병원을 좀 가세요. 페리덱스는 덱스라는 이름에서 보이듯 덱사메타손이 핵심입니다. 구조를 봐도 느껴지듯 트라이암시놀론 아세토나이트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발랐을 때 덱사메타손이 느낌도 더 괜찮고 치료 효과도 더 좋습니다. 사용 물질 자체가 약효가 더 좋은 편입니다. 카미스타드 엔겔은 카모마일 허브 추출물인 카마줄렌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연고입니다. 더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증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실 카미스타드 엔겔에는 카마줄렌 외에도 아피제닌, 퀘르세틴 등 몇 가지 약재 성분이 더 들어있어서 이나 혀, 구강 출혈, 이의 흔들림, 부종 등 모든 곳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맛도 생각보다 아주 괜찮고 통증도 완전히 마취돼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연고입니다.
이 외에도 구내염 연고 종류는 더 많지만 나머지는 제가 구입해 본 적이 없어서 종류와 성분, 효과를 잘 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알보칠은 엘보틸에 변형된 발음으로 손상된 점막을 산성 물질인 폴리크레술렌으로 태워 통증을 못 느끼는 딱지로 만드는 약입니다. 실존하는 김성모식 지혈 메커니즘의 예시인데 폴리크레술렌은 국소 마취제와 섞어서 실제 상처 지혈에도 사용되곤 합니다.